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후에 수업이 없잖아요. 네. 자, 이제 시험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시험? 한 110일쯤 남았어요. 110일 뭐 정도. 자, 여러분 시험 기간을 제가 이제 나눠보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게 100일입니다. 100일. 여기야. 100일주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100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30일 전입니다. 30일. 그러니까 지금 전체 수험 기간 중에 여기로 왔으니 절반도 넘었죠? 라고 생각이 쉬운데 아직 절반 안 됐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은 이게 절반이 넘어가는 것 같지만 질적인 시간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제 겨우 3분의 1이 왔을 뿐입니다. 왜냐면 이때 하루하고 이때 하루가 같지 않아요. 공부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쌓여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요때 하루하고 이때 하루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요 두 달이 또 한 3분의 1 정도 비중. 마지막 한 달이요. 전체 수험 기간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도 안 온 겁니다. 이제 3분의 1 정도 와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던 분도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특히 2차 과목은 더 그렇습니다. 2차 과목 중에서도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과목들이 몇 개 있어요. 중개사법, 세법, 지적법, 뭐 등기법은 어차피 포기했고.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과목들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그 방법이 다른 게 이쪽은 주로 이론 공부를 많이 해요. 문제는 조금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가면 문제를 위주로 하죠. 거기에 이론을 좀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 실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점수가 중개사법이 60점대밖에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본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약집을 또 찬찬히 봐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개사법은.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를 한 번 풀었을 때 점수, 2번, 5번, 10번 풀었을 때 점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풀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용을 읽었다고 점수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문제풀이가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달은 뭐 하는 거죠?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봤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3번이고 5번이고 막 보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 문제 풀면서 어떤 곳이 나오고 어디가 중요하고 어떻게 나왔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안 풀고 이론만 계속 보면은 그게 습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점수를 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 시간에 우리 2달 동안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출제되고 이런 걸 익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게 끝나야 이제 마무리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시점에 있죠. 요 시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눠드린 자료도 써놨습니다만은 문제집이 두꺼워요. 네. 이 문제집을 갖다가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만들자고 그러면 한 4분의 3을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한 4분의 1 정도 되면 한 150문제나 200문제나 그 정도 문제면
시험에 대비한 문제는 충분해요. 그걸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지 요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문제를 선정해서 풀 텐데 그 선정된 문제만 풀어보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요 문제가 뭐 세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할 때마다 나오겠습니다만 150에서 많아야 200문제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어림 잡아서 이것을 반복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갖다 문제만 막 풀면은 또 이제 내용 같은 게 또 정확히 정립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수업 진행은 일단 이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칠판에다가. 그러면 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요. 문제 몇 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론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자, 진행할 부분 중에서 이렇게 몇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 이론을 설명드리고 그 해당 문제 풀고 두 번째 이론 설명드리고 또 해당 문제 바로 풀고 이렇게 문제를 바로 풀었을 때 다 맞춰버리면 어쩌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내 실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되면 이 이론 부분을 갖다가 연달아 하루 또는 이틀 또는 몇 시간 만에 이걸 다 읽고 시험장에 가시면 풀어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론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건. 예. 제 맘대로 합니다. 요것은 이 나누는 것은 그러니까 끊어질 만큼 끊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루 3시간 수업하는데 요거 한 5개, 뭐 6개 뭐 이 정도 하면 끝 이렇게 갑니다. 예.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일장 총설인데 총설 내용 중에서 자 밑에 봐도 뭐 소용없어요. 칠판을 보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1조에 나오죠.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4가지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볼 것도 없고 목적 4가지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높인다는 거요. 이렇게. 세 번째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죠. 네 번째 목적이 뭡니까?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국민경제 이바지함 이렇게 목적 4가지죠.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목적 자체가 이제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이 올해 같은 경우는 꽤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보면 한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낼 법합니다. 그래서 4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요 중에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개업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적이 아닙니다.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건 뭐죠?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개공 아니고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우는 내용 중에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용어입니다. 용어. 시험 문제가 용어에 대해서는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되죠. 용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어가. 자, 용어와 관련해서요. 6개입니다. 첫 번째요. 중개가 뭐냐 그랬을 때. 자, 중개라 하면 이렇게 3조에 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얘기하죠.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병행에 관한 행위를 그렇게요. 그래서 행위를까지 붙이면